이번에는 아까 어느 분이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 주셨더군요. 김웅정 검사 기억들 하시죠? 이 검찰개혁은 사기극입니다. 사기극. 나 검사 안 할 거예요. 사표 딱 던지고 나온 검사. 오늘 김 기자 어디 갔다고요? 네, 새로운 보수당에서요, 인재 영입 1호로 오늘 입당을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웅정 검사 말씀하신 대로 최근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 법안 이 통과에 반대를 하면서 사직을 한 바 있죠. 오늘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과 또 하태경 책임대표 등과 함께 좀 화기애애하게 인재 영입 1호인 만큼 입당식도 크게 열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김웅전 검사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반칙과 특권이 감성파리와 선동을 만나면 그게 그냥 개혁이 돼버리고,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면 그게 함정이 되고 그걸로 탄압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피고인이 검찰총장을 공수처로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이 못 살겠다고 어성치면 동네 물이 나빠졌다고 조롱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폭풍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은 사기꾼 때려잡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의 최정점에 있는 이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습니다. 네, 김웅전 부장검사, 익히 알려진 바대로 검사 내전의 저자이기도 했죠. 바로 이 책을 썼던 김웅전 검사. 지난달 14일 내부망이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의 검찰개혁은 사기입니다. 사기. 사표 던지고 나왔는데 오늘 새로운 보수당 인재 영입 1호로 이제 영입이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김웅전 검사의 오늘 새로운 보수당 행, 나름 시사하는 바가 좀 적지 않아 보이는데 어느 분께서 이 김웅전 검사의 정치권 영입, 그것도 야당인 새로운 보수당 행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평상시에 본인을 골수 민주당 빠라고 부르시던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고 전해져요. 그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정치는 미래를 만드는 거고요. 미래. 법치는 뭐냐면 과거와 현재를 바로잡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과거와 현재를 법치를 통해서 바로잡는 일을 하시던 분인데 그것을 더더군다나 민주당 빠라고 스스로 얘기했던 분이 때려치고 나와서 민주당으로 안 오고 딴 데로 갔다. 이 부분은 지금 여당에서 다시 한번 자기 점검을 조금은 해봐야 되는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측면이다.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김 기자, 오늘 김웅전 검사가 말이에요. 아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한민국 사기공화국 최정점에 있는 이 사기 카르텔을 내가 전직 검사로서 내가 특기가 그거예요. 때려잡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 기자, 오늘 의미심장한 발언을 김웅전 검사가 또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친문의 패권주의를 때려잡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막 검찰에서 이제 옷을 벗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 초보당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영상도 함께 보고 오시죠.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는 어떤 그 친문 패권주의와 싸워야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수하면 안 되는데 아직 우리 규율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네, 김웅전 검사, 아까 김상일 평론가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골수 민주당 바를 쫓아낸 검찰개혁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 김웅전 검사가요, 평소 자신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대요. 나는 말이야, 나 골수 민주당 바다. 난 민주당이야, 민주당. 골수 민주당 바야. 이렇게 본인을 이야기하던 김웅전 검사.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금 전에? 친문 패권과 싸우려면 나는 한국당, 새보수당이 힘을 합쳐서 같이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골수 민주당파가 친문 패권주의와 싸우겠다라고 오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골수 민주당파가 이 정권 초기 굉장히 많았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80% 오르내릴 때 왜 골수 민주당파가 많았느냐? 대통령이 그랬단 말이죠. 나는 그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종식하고 이제는 온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레토릭입니까? 그래서 그때 대통령께 힘을 실어주자 80%까지 갔어요.
지금 반토막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심지어 40%에서 끝에서 간당간당하고 있어요. 아이고야. 자, 그러면은 김웅의 새 보수당 행은 저는 이런 겁니다. 어떤 그러니까 겁니까? 나는 이제 중도가 무당층이 33%까지 늘어난 상황 아닙니까? 자신이 중도에 감으로써 보수연대 기틀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반문연대라는 것을 빅텐트를 칠 때 가능해서 자유한국당 합당해서 같이 가겠다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잖아요? 예.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번 총선에 던진 함의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상당히 크다. 지금 저 기자회견하는 백드롭을 보면은 폭풍우처럼이라고 써 있어요. 폭풍우처럼. 그렇습니까? 지금 예. 그것이 저렇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거죠. 앞으로 70일간의 총선 그 과정이 굉장한 폭풍처럼 지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폭풍화 그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햇살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것을 김웅 검사가 비유법의 굉장한 달인이에요. 저 양반이 쓴 책이 거의 국민적인 베스트셀러.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죠. 오, 굉장히 명랑한 검사. 본인이 말하는 대로 그래요? 굉장히 명랑한 검사고 생활형 검사고 사기 전문 자기가 검사더라고요. 사기 전문. 검사. 예. 그런데 오늘도 얘기한 것처럼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았다. 때려잡겠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저 김웅 검사가 저 백드랍을 아마 당하고 협의를 했을 겁니다. 예. 자기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절대 가벼이 보면 안 되고 이것이 또 하나의 보수 통합의 동력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 상대적으로 아직 젊은 검사 출신이 대한민국 사기 공화국의 최정점에 있는 사기 카르텔 사기라는 말을 2번이나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전에 그 요새 이제 많은 사람한테 회자되는 그 진중권 교수도 이 촛불 사기, 지긋지긋한 촛불 사기인 민주당이라는 아주 극한 표현을 또 쓴 그런 적이 표현도 썼어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상당히 진보적이고 또 어떤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 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사기라는 극한 표현까지 쓰며 그 절망감을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그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봤어요. 예. 참으로 훌륭한 자산이잖아요, 저런 사람들. 김웅. 예. 근데 지금 이 새로운 보수당에서 영입을 했는데 과연 이제 보수 통합이라든지 통합된 그 보수 정당이 어떻게 공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그 걱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저런 좋은 자산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단물만 빼지 말고 정말로 이 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사기 카르텔을 막기 위해서 기존의 정치인들은 자기 희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런 자산을 데려왔으면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저는 이제 그걸 좀 주목해서 볼 생각이에요. 자, 김웅 전 검사 얘기해봤습니다. 저도 예. 좀 보태면은요. 예. 김웅 검사가 자유한국당 안 갔잖아요. 그죠? 안 갔죠. 새로운 보수당 갔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되게 아프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보수당의 새로 예. 뭐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저분이 새로운 보수당 가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가 쉽겠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정옥 의원님 지금 뭐 자유한국당 소속이시죠? 아니요, 좀 아닙니까? 무당적입니다. 예. 우리 최 교수님께서 예. 저는 저런 좋은 자산이 보수의 그 자유한국당도 가질 수 없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선거연대나 무공천, 그 지역에 무공천하면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김웅정 검사는 또 그렇게 얘기했다군요. 그 한국당에 안 간 이유가 내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으로 가면은요, 마치 내가 이거 배지 욕심이 있어가지고 한국당 간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내가 한국당 안 가고요, 작은 당인 새로운 보수당에 온 겁니다. 이렇게 김웅정 검사는 이야기했던데 어쨌든 김웅 검사의 향후 행보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례적인 현상 하나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뭘까요? 자, 김 기자 무슨 내용입니까? 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죠. 정홍원 전 총리가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상 편지를 썼습니다. 영상으로 공개 질의를 한 건데요. 솔깃한 취임사가 모두 허언이 됐다. 이 전대미문의 검찰 학살을 서슴지 않았다. 문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등등의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 동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솔깃한 말로 기대를 갖게 하였으나 모두가 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이 소위 살아있는 권력 조국에 대하여 수사를 착실하게 진행하자
전대미문의 검찰 학설을 서슴지 않더니 이어서 검찰을 정권 취지대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자유민주주의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그 직에서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데 자진 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밝히십시오. 글쎄요, 이런 적이 있었던가요? 물론 현직 총리는 아니기는 하나, 전직이기는 하나, 국무총리까지 지낸 분이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거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취임사여 달콤했지만 솔깃했지만 그 모두 허언이잖아요. 검찰 악산 지금 서슴지 않고 계시잖아요. 지금 반헌법, 반민주가 소신이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4.15 총선에서. 글쎄요, 최 교수님들 이런 풍경 처음 보시는 것 같죠? 어떻습니까? 정말 전대미문의 광경입니다. 정 총리는 이제 정말 전대미문의 정권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전대미문의 광경인데 예. 어쨌든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를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이 근데 저렇게 날카롭게 시작하셨는데 저는 저기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저 말을 듣고 시원하게 느끼지 않는 국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지지율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예. 지지율 40%라는 게 간단합니다. 국민 3명 중 2명이 험한 말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했었던 이야기는 다 어디로 가고 지금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예. 아마 이 분노의 임계치가 그게 달했지만 그래서 아주 정중하고도 또 소신 있는 말씀으로 잘 질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제가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전직 총리가 아니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맞아요. 총리였어요. 초대 총리.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총리 역할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국민들의 원성을 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셨죠. 세월호 때도 그랬고요. 하여튼 그 당시에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파란곡절이 많았던 분이고 또 여태까지 침묵했다가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한마디는 이걸 거예요. 뭡니까 한마디는? 그래서 니들은 뭐가 더 낫다는 거야? 그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저는요, 좀 약간 예. 반론이 있어요. 반론, 그렇게 예. 니들은 뭐가 더 낫다는 거야. 그리고 시원하다. 이렇게 하려면요. 아니, 저 정권이 이 나라를 초유의 탄핵으로 지금 가게 만들어가지고 반성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좋아요. 비판은 할 수 있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자신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짓는 자세로 그러면 무엇을 하겠다. 예. 나는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무엇을 했다. 내지는 무엇을 하겠다.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너네는 뭐가 나은데 이렇게 묻는다면 저게 시원하고 뭐 이런 게 아프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예. 제가 볼 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비판으로 그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짧게. 아주 예. 짧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탄핵까지 당했는데 니들은 뭐가 난 건데 그거예요. 그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